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브렉시트 공포 완화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1.5% 이상의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64% 오른 17,694.68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7%, 1.86% 올랐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 연합 정상들은 비공식 회동에서 영국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EU를 단일 시장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이 특혜를 누리려면 다른 EU 회원국의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은 전문가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5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는 맞아떨어지지만 지난 4월 증가율 수정치인 1.1%보다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브렉시트 우려 완화로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4.2% 급등한 49달러 8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최은정입니다. 유럽 증시가 3%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브렉시트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증시 역시 1.5% 이상 오르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금융업종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역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반등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1% 오르면서 195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어제장에서 현선물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또 최근에 매도세가 진정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요.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6월 30일 목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강현수 멘토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마감 시황 상황과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브렉시트 완화 분위기 영향으로 1.04% 상승한 1956.3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1.60% 상승한 669.88로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역시 5월 개인 소비 2개월째 상승 영향, 브렉시트 완화 및 모기지 신청 건수 2.6% 하락한 영향, 유가 급등, 보잉, 골드만삭스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 영향으로 1.64% 상승한 17,694.68로 장을 마감하였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86% 상승한 4,779.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1.70% 상승한 2,070.77의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65% 상승한 2,931.59로 장을 마감하였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9% 상승한 15,566.83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아 0.95% 하락한 1,160.2전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해수물 시장에서 중요 상품 등락을 살펴보자면요. 유로 달러가 본장 마감 기준으로 소폭 상승한 1.11380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유로 달러의 지지와 저항 레벨을 말씀드리자면요. 1.10400 지지를 잡고요. 저항 구간은 1.12800 구간을 보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크루드오일 8월 인도분 상품은요. 미국의 쿠싱 지역 산유량 410만 배럴 감소 및 노르웨이 잠재적 파업 영향으로 4.24%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49.88 센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크루드오일 지지와 저항 레벨은 지지 45.83 구간으로 보시고요. 저항 구간은 52.30 구간을 체크하시면서 오일 실전 매매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보아집니다. 금 8월물 인도분은요 0.68% 상승한 온스당 1326.9로 거래를 마쳤고요. 전 세계 초저금리 영향으로 향후 상승을 예상하고요. 금 지지 레벨은 1.280으로 보시고요. 저항은 1.670으로 잡고 실전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S&P 500은 큰 폭으로 상승한 2066.8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민희 S&P 500 지지 구간은 2000선으로 보시고요. 저항 구간은 2120으로 잡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요. 유럽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요. 미국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렉시트라는 큰 파고를 넘어서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고요. 방금 제가 지지와 저항권을 말씀드린 해외선물 상품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3시간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한계약 최소 점검금이 약 40만 원이며 상승 하락 양방향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큰 메이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체크해봐야 될 중요한 글로벌 지표는 독일 6월물 실업 증감, 영국 1분기 전년 대비 GDP, 영국 1분기 전분기 대비 GDP 발표가 있고요. 유로존 6월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발표가 있습니다. 캐나다 4월 GDP 전월 대비가 있고요.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 등을 체크하시면은 그래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강윤수의 실전으로 한마디를 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포지션 진입 시 항상 손절 기준을 잡고 지배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 과한 하락은 어떻다 반등을 예상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월만 적표, 과유불급, 화물은 11억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항상 가격은 항상 오르면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세 상승이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냐 며칠 더 지켜보면은 판단이 서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자기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는 의미에서 포지션 진입 시 항상 손절기를 잡고 진입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드립니다. 예, 글로벌 상품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샘플러스의 강현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대차 거래 잔고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인데요. 공매도 공시제도가 국내 브렉시트 여파로 출렁이는 주식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30년 내 최저치를 경신하던 영국 파운드화의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브렉시트 사태 이후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엔화의 급등세도 어느덧 진정세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브렉시트 공포감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광 이사님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여기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다라는 소식인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증시 급락을 차단하는 어떤 구원투수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이사님의 의견 여쭤볼게요. 네. 사실 국내 주식시장 제도가 80년대 중후반부터 많이 개선되면서 발전하고 있죠. 자, 그중 하나도 이 공매도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호가 잔량 또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잔량 또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다 이제 오픈된 상황이고요.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적으로 개인 투자가들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기관 투자가들을 포함한 큰 손 세력들만이 전유물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꾸준히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이 공매도 제도를 좀 폐지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공매도를 하되 그 주체를 공개하는, 그리고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증시의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공매도 제도의 요건은 뭐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매도 잔액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감독원에, 금융위원회, 그리고 매도자와 대리인, 그리고 그 매도자와 대리인 인적 사항과 거래 일시 또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 특정 종목의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목당 10억 원이 넘어서면은 역시 이 또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앞에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자신의 전략이 노출되면 어떤 불리하다,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시장 건전화,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일까요? 지난 6월 1일자로 본다면 공매도 물량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62조 4천억 원이나 달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자,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59조 2,163억 원으로서 현격하게 줄고 있는 거의 3조 이상이 벌써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은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는 공매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향후 증시에 있어서 공매도 물량, 대차 잔고 물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매물화할 가능성은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대차 잔고가 증가한 상태에서는 주가 상승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대차 잔고, 공매도 물량만 보더라도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공매도 공시제도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공매도 공시제도는 투자심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사태 이후로 민감하게 반응하던 영국 파운드화의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고요. 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엔화 가치 급등세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브렉시트의 공포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을지 이사님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미증후에 브렉시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다들 놀랬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이번에 투표를 한,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찬성한 그런 분들도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은 브렉시트를 찬성한다는 투표를 했지만, 그러나 설마 한 것이 현실로 나타난, 근데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찌라진가 페라진가 하는 독립당 당수분이 있죠. 예, 그분도 오히려 브렉시트의 공약사항에서 슬그머니 인터넷에서 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내후 외환을 겪고 있는 영국 증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7개국의 유로존 정상회담을 이미 열리고 있죠. 여기서 강력하게 빨리 탈퇴하려고 빨리 해라 하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표현을 하면 과실만 따먹는 그런 안은 이제 없을 것이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그런 아주 직격적인 발언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재투표를 하자 하는 그 서명 운동자 수가 거의 4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렉시트의 후유증은 상당폭 안정화되는,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요, 영국을 포함한 유럽 증시들이 거의 3%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1%가 넘는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한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급락하고 있던 파운드의 가치, 그리고 급등하고 있던 엔화의 가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파운드가 1.3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1.33달러 선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당 엔화의 가치도 장중한 때 100엔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지만 지금은 102엔 대 후반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도 모습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일 아시아 증시도 아주 굳건하게 상승하는, 오히려 오전장에 약하게 출발했다가도 오후장에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러니까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컸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어제장에서도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됐다는 점은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서두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국내는 공매도 제도를 시행하죠. 그리고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서 정부가 예상하고 있던 추경 예산을 아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이 무려 10조, 그리고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으로서 10조, 그래서 총 20조의 추경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추경 예산도 역시 시장 안정화, 경기 활성화에 크게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브렉시트로 인해서 불안하던 환율 시장, 특히 파운드화라든지 엔화 시장의 안정화에 힘입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정부와 그리고 증권시장, 공매도, 공시제도를 통한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의 투자 조언을 들어야 할 시간일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가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이제는 정말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참 시장 흐름 자체가 제가 앞서서 한번 언급해 이렇게 급락으로 오는 것은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할지라도 이것은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왜?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아주 기루한 박스권 틀에서 갇혀져 이런 것이 더 무섭거든요. 이렇게 급락을 한번 주면은 반등도 강해지는, 급락 이후에는 항상 급등을 주는 것이 이번 장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럽 증시를 포함한 해외 증시를,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거의 브렉시트로 인한 급락 장세에서 거의 절반 이상 회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도 브렉시트가 전격적으로 발표됐던 것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24일 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초가 2001포인트로 시작했죠. 그래서 장중한 때 1892포인트까지 무려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면 100포인트가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가 어제 종가가 1925포인트입니다. 거의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해외 증시 호조,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 그리고 추경에 따른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오늘도 저점 매수세수는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고 금주 초에도 언급해드렸죠.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상승할 때 추격해서 매수할지 여부는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하지만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죠?
하락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 조언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종목별 매수 전략을 지속하는 전략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매수 관심 종목은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역시 이 장에서도 강세, 약세 당일 때도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자 이번 2분기 그 매출이 8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와 발맞춰서 반도체 관련 그렇죠. 주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건 전기차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호전됨에 따라 저점 매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던 파운드와 급등하던 엔화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엔화와 달러와의 강세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예상되는 수출 관련주들도 역시 하나의 테마군으로 묶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브렉시트 사태로 인해서 급락했던 패닉 상태까지 빠졌던 그런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안팎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투자자분들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원하는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죠. 어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0포인트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난 금요일에 찍었던 장중 저점 1892포인트가 하나의 저점으로서 완성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이제 2000포인트 근접할 때 1970포인트 이상 포인트에서는 또 1차 저항수 때 매물벽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량 소화권을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1970포인트를 전환 라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살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갈지 추가 매수할지를 그때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래서 오늘도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이용한 조정을 이용한 추가 비중 확대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절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손해보고 파지 알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탄력이 좀 약하다면 그렇죠? 좀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A라는 주식보다는 B라는 주식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A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B라는 주식으로 일부 교체 매매하는 이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죠.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것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향후 주식 투자 수익률에도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전히 오히려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탄력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네. 계속해서 이제 관심 업종도 주시고 삼성전자 같은 실적 호전주도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종목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여기서 대형주 종목은 많이 언론급으로 해드리려고 부담이 없는데요. 개별주를 종목별로 이렇게 언급한다는 건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왜냐하면 그러면 혹시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개별 중소형주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증권사 HTS를 찾으시면요. 전기차 관련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종목이 아주 너무나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수로 보면 뭐 코디에스라든지 캠시스라든지 이런 거 PN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어제장에서도 보면요. 배터리 관련주인 LG화학과 삼성 SD에게 크게 시장에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제약과 바이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약을 이끌고 있는 것은 뭐 거래소 시장에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군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코롱생명과학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대형성 종목군들, 시가총액 큰 이런 종목 이외에도 개별 종목 중에서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단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하나 또 주의할 게 있는데 유동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 하루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규모와 자금의 성격을 감안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 그 점만 염두에 두신다면 뭐 종목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리더 시간은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나 오르면서 1956선에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네요. 외국인들이 58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나흘 만의 사자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주식을 팔았는데 개인이 224억 원, 기관이 633억 원 팔았죠. 기관은 6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보여준 겁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수급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에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1,06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어제 1.6% 상승하면서 66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었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97억 원, 50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쇼핑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어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 밖에 한국항공우주, SK하이닉스, 한국전력, SK텔레콤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롯데케미칼,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를 산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메디톡스, 카카오, 셀트리온, 이오테크닉스, 비트컴퓨터 순으로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메일유업, 케어젠, 와이솔, 코오rum생명과학, ENF 테크놀로지를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어제장 수급 특징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특징주를 꼽으신다면요.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네, 단연코 LG화학 눈에 띄었습니다. 기관 및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가 간만에 나타났습니다. 2016년 상반기 LG화학 주가를 짓눌렀던 요인은 중국향 전기버스 배터리 판매 제한, 그리고 평광 판매 소형전지 가격이나 압력 증가와 4월부터 시작한 석유화학 스프레드 하락 등이었습니다. 7월부터 불안 요인이 해소되기 시작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먼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2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석유 제품 스프레드 반등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9월 이후에는 전기차 배터리 판매성과 부각이 다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5조 1250억 원, 영업이익은 6229억 원, 순이익은 453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와 11%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로 석유화학 부분 실적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아시아 경제업체의 설비 보수로 인해서 2016년 2분기 주력 제품 스프레드도 1분기 603달러 수준에서 70달러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와 ESS용 중대형 전지는 순항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3월부터 중국 전기버스향 전지 판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당 3천억에 해당하는 매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GM이라든지 르노 등 글로벌 승용차용 배터리 판매 호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TC 업체 1톤당 스프레드는 6월 말 현재 430달러 수준인데 4월 초 520달러 기록 후에 9주 연속 하락한 이후에 현재 반등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7, 8월에는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을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화학제품 연중 최대 성수기입니다. 이슬람 금비한 세트 제품 생산이 그늘하면서 화학소재 구매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7월 약세로 접어들면서 중동 및 유럽산 저가 나프타 물량 유입이 예정되어 있고요. 역내 정유설비 가동률 상승 때문에 나프타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단기 랠리 시기에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예, 어제 거래소 내에서는 LG화학이 7%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선두에 섰다 이런 느낌을 줬고요. 또 삼성 SDI도 4% 이상 올랐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돋보였었습니다.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후에 하락세를 다 벗어난 듯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지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사실은 불거진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이후에 다시 2차 전지 관련된 중국 쪽에서의 결정이 다시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3분기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오히려 거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본업인 석유화학 쪽의 스프레드가 결국은 최근에 4월 이후에 일부 하락세를 접어들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최근에 바닥 확인 이후에 다시 반등 추세로 돌아섰고요. 말씀드렸듯이 7월과 8월에는 전체적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는 연중 최대 성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2분기 실적이 양호한 점 그리고 3분기 성수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주가 수준은 최근에 목표 주가가 한 40만 원 선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아주 많은 30만 원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리바운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LG화학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한 30만 원 정도, 또 많게는 40만 원까지도 보는 증권사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LG화학을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쪽 볼게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메일 유업입니다. 기관의 대규모 수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언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원유 기본 가격이 낙농진흥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2015년 대비 1.9% 인하한 리터당 922원으로 결정됐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유제품 사업자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결정입니다.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유제품 가격 인하의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과도한 할인 행사로 백색 시효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따라서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가율 개선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유 가격 인하 효과는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예상 원유 매입액은 전년비 1.6% 하락한 4,080억 원 예상되는데 원유 가격 인하로 인한 매입액 감소분은 하반기에만 41억 원입니다. 원유 생산량 감축도 진행형이고요. 2015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올해 연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비 6.3% 증가한 4,1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15.8% 증가한 16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역기조 효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인하 덕분에 이익이 전년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판관 비율은 30% 내에서 유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내내 음식료 산업을 괴롭히는 외부 변수는 환율과 곡물 가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환율과 곡물 가격의 외부 변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사업자입니다. 원가율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고요. 2016년 예상 PER은 13.7배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평가 매력이 돋보입니다. 제대로 획기적인 개선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원유 가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코스닥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나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샀던 매일 유업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는요,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일아입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여기에 자외선과 불쾌지수까지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유용하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아침까지 서울과 경기, 충남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 상태는 깨끗해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인데요. 대체로 흐린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고요.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으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구름 많겠고요. 한낮에 강릉 29도, 울진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후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전주 28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두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단 당분간 전해상에 안개가 짙겠고요. 남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